달짝한 사이언스 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달짝한 사이언스는 한 달에 한 권의 과학책을 읽고 작가를 직접 만나서 강연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달달한 과학적 감수성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벌써 오늘로 5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강연의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유정숙입니다. 오늘은 과학을 역사와 문화로 이해하는 과학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정인경 작가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정인경 선생님은 과학사를 연구하시는 과학사 학자이자 과학 저술가이며 동시에 고려대 과학기술학연구소에서 연구 교수로 계셨었습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모든 이의 과학사 강의라는 책으로 예. 지금 한 달 동안 저희 독자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고 지금 이 자리에 다 모여 계셨어요. 저희 채팅창에 인사 올라가는 거 보시면 와. 반응이 열렬하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시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오늘 강연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 이 책은요, 제가 과학사 그 고등학교 교과서도 썼거든요. 네, 예, 교과서 예. 집필지이시군요. 예. 네. 근데 사실 과학사 그러면 이 선생님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사실 이 중고등학교 때도 과학사를 한번 배워본 적이 없고.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네. 과학사라는 걸 이제 한 권의 책에 네. 3000년의 그 긴 기나긴 역사를 좀 교과 과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꼭 배워야 할 것들, 그런 것들과 논쟁점들 이런 것들 좀 압축적으로 담아가지고 좀 더 쉽게 전달해서 네. 쓰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그 3000년이 정말 한 권에 다 담겨 있고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들이 예. 다 담겨 있어서 오늘 이게 역사책인지 문화책인지 이걸 어떻게 한 시간 안에 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예. 매일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여러분들 그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예.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강연하게 돼가지고 사실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되게 좀 설레이고 좋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의 과학사 강의, 그러면 앞에 나왔지 역사 문화로 이해하는 네. 과학인문학. 사실 역사, 문화, 과학인문학. 사실 이 과학 강연에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게 이제 들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과학에서 이제 흥미롭고 재미있는 뭐 실험이나 관찰 네, 이야기 네. 이런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역사 문화 얘기가 나와서 네. 저는 이제 이 과학사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얘기를 네, 많이 네, 해요. 요새는 이제 과학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융합형 인재 뭐 이렇게 네, 해서 네, 네. 과학도 좀 잘 알고 그다음에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잘하는 그런 그 인재를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뭐 통합과학이라든지 과학의 교과 과정도 개편되고 막 그랬어요. 네, 문학, 네. 문과, 이과도 이게 통합이 되고. 맞아요. 그리고 융합 인재 양성 뭐 이런 것도 많이 한다고 그쵸. 하고.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왜 우리가 과학과 인문학이 융합해야 되지? 맞아요. 왜 과학사를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지?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얘기도 해주셨는데 왜 과학사가 교과서로까지 되었는지 예. 그 배경에 대한 과학사가 왜 필요한지 뭐 이런 예. 것까지도 저희가 오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우리가 사실 입 맞추지 않고 여기 왔는데 네. 너무 좋은 잘 질문을 맞지 않나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야, 사실 제가 이 한국 과학사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연구하고 있고, 우리 이 모든 이의 과학사 강의 이 책 나오기 전에 뉴턴의 무정한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제 한국 과학사하고 서양 과학사하고 이렇게 융합한 책이에요. 제가 이제 한국 과학사를 하면서 제 연구 주제는 한국에서 과학기술학이다. 네. 우리가 사실은 과학기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양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많이 생산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쓰고 있단 맞아요. 말이죠. 맨날 과학사 하면 코페르니쿠스 과학혁명 그쵸. 뭐 이런 얘기만 듣다가 그러니까 항상 과학사의 중심은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그 변두리에 그렇죠. 있는 이런 나라고 교과서를 딱 펼쳐도 뭐 뉴턴 이런 사람들만 배우고 한국 사람들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뉴턴의 무정한 세계에서는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서양의 어떤 네, 과학 네.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친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네네. 그리고 식민지 지배 도구를 위해서 이제 과학 기술이 이식했다 이런 이야기를 쓰면서 정말 한국에서 과학이 무엇일까 아. 그런 문제를 이렇게 던져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근대화, 산업화 이런 걸 하면서 경제 개발, 경제 성장의 도구로서 과학 기술을 맞아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한국의 경제 부흥에 맞아요. 과학이 한 일조를 했죠. 예, 그러니까 동도석 이론 이런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술만 익혀가지고 이걸 써먹어가지고 이제 뭐 배불리 사는데 필요한 부분만 쏙 빼먹는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정말 시대가 변했어요. 네. 그래서 이 시립과학관에서도 과학을 문화로 읽는다 이런 그럼요, 얘기를 해요. 그럼요. 과학 문화 확산에 저희가 지금 선두주자로 나가서 하고 예.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게 보면 뭐 지식이다, 또 경제 개발의 도구다. 네. 그러면 뭐 문화다.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뭐 교양 인문학, 뭐 과학 인문학. 그다음에 과학은 정치적이지 않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활동을 문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서 과학이 문화라는 이야기를 이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네. 사실은 이제 이건 비판적인 건데 특히 2015년 그 교과과정 개편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통합과학이 이제 과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그 다음에 뭐 합리적 사고를 향상시키고 네네네. 뭐 이런 게 이제 교과과정의 목표로 민주 시민이 되고. 예. 그래서 네. 제가 보면은 정말 이게 놀라운 게 과학 공부 정말 열심히 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막 시민인식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합리적 사고가 저절로 생길까? 이런 질문 꼭 해봐야 그쵸.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냥 원소의 개념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맥스웰의 방정식 이런 거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과학이 기술이 나가야 될 방향성이 뭐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면 과학 공부 열심히 했다 해서 이게 저절로 생기지 절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사랑 과학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드니아 과학사 그 강의의 그 서문에 앓는 삶을 맞아요.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최근에 출연연 연구소에서 강연을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과학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에 좀 놀랐어요. 놀랐는데 그분들 아직도 과학기술을 이제 경제 생존의 도구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헌법도 개정이 되지 않았나요?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직은 안 됐고. ESC에서. 네. 그래서 그 얘기도 막 나와서 굉장히 네. 막 격렬하게 토론을 했는데 저는 이제 과학을 알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과학을 그냥 도구로만 관점을 네.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을 정말 순수하게 재밌어서 과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등학생 학생들한테 네. 야 과학 공부 왜 하니 이렇게 하면 다들 하는 얘기가 시험 점수 맞아요. 높이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과학 공부하고 대학생들한테 과학 공부 왜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학점 잘 나와서 취직 좋은 데 하려고 네. 이렇게 그렇게 도구적으로만 과학을 배웠다라는 거죠. 사실 과학책을 읽으면 정말로 이게 이게 뭔가 새로운 통찰을 하고 재미있고 내 삶을 바꿔나가고 그런 거로서의 어떤 알미라는 얘기를 꼭 해야 하고 싶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역사와 문화로 이해하는 과학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역사라는 게 뭐냐면은 과학에 대한 역사의식 즉 과학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서양과학사 또 이제 뭐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것만 공부하다 보니까 사회나 시대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어디 자이언트들 그렇죠. 그죠. 굉장히 그 훌륭한 천재 과학자들이 있어갖고 과학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물이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 이거 역사의식,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네네네. 돼요.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처해졌다고 보세요? 저희 지금 사회는 사실 과학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엄청 많죠. 따지고 그렇죠. 보면 거의 모든 문제가 다 과학과 관련이 돼 있죠. 예,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힘들게 우리 지금 마스크 벗고 네. 하자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정확히 지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이 코로나19도 굉장히 네네. 지금 큰 사회적 문제고 있고 기후변화, 그다음에 그렇죠. 뭐 환경오염, 그렇죠. 그다음에 뭐 생태계 파괴도 있을 수 있고 핵 전쟁의 문제도 있고 미세먼지, 그렇죠. 지구 온난화, 뭐, 예, 네. 이런 모든 게 이제 과학 기술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과학자들이 백신을 만들고, 네네. 그죠? 그다음에 뭐 mRNA 뭐 이래서 게놈 이런 것도 막 분석을 하고 굉장히 네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지식으로 많이 해서 나 많은 거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회 시대가 가지고 문제를,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과학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사에서 또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과학 기술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과학기술이 그 양날의 검이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특히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유전공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나오면은 그것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우리가 같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아 과학기술이 이런 거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방향성을 찾는다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역사 시간에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의미를 배웠던 그 구절과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면은 사실 이게 우리가 기억을 찾는다라는 얘기를 꼭 네네. 하고 싶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리마인딩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상기해서 중요한 점들을 알아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쉽게 잊어버려요. 막 100년 전 얘기, 네. 1000년 전 얘기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교육적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래를 찾기 위해서는 또 과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역사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사를 대하실 때도 과학적 사실 있었던 사실들의 뭐 정반합 이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렇죠. 그대로 대입해보고 예. 반성해 볼 수 있는 예. 그런 관점으로 과학사를 그러니까 대해야겠네요. 저는 과학이 사실 좀 어려워서 네. 항상 문턱값이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을 굉장히 어렵다, 전문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학이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걸 느끼기까지는 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게 참 아쉽고 힘든데 과학사라는 바로 뭐냐면 조금 이제 이야기처럼 그쵸.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과학에 대한 어떤 지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외우고 막 계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쓴 책은 네. 될 수 있으면은 인간의 이야기를 읽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비슷한 과학자들도 감정이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졌던 어떤 시련이라든지 고민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 이 사람들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천재들도 이렇게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은 고민들이 네.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또 그러면서도 브레이크 스루죠. 돌파구를 찾고 어려운 점을 막 넘어가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네. 배우는 거죠. 그들의 삶에서. 그래서 이제 아, 우리가 인간의 이야기로 이제 배우자.